안녕하세요. 네, 성북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성북구의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서 성북구의 지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1920년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 일본 사람들이 근대적 측량 기술을 써서 만든 지형도입니다. 이 지도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문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만든 지도이긴 하지만 당시 성북구 지역의 지형과 토지 이용 현황, 지명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선시대와 많이 달라진 점인데요. 이 지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가운데 여기 써진 고양, 숭인면 등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지명이 성북구 지역에 붙은 건데요. 일본은 1914년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런 다음 면리제를 확립했지요. 그때 성북구 지역은 옛 한성부 관할 지역에서 밀려나서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숭인면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동부 숭신방, 인창방 지역에 우리 성북구가 속했기 때문에 숭신에서 숭, 인창에서 인자를 가져와 숭인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 아래에는 리가 있는데 종합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도남리, 정릉리, 장위리, 석관리 같은 지명이 보이시죠? 이때 구획된 리들이 현대에 와서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지금의 성북구 행정구역에 얼개가 잡힌 거죠. 그 외의 지명은 리보다는 더 작은 지명들, 예를 들면 성북동, 삼선평, 청수동, 기름동, 명덕동 같은 곳들이 보입니다. 이 1920년대 지도에는 도로, 철로, 농지, 학교, 과수원, 채석장, 농장, 묘지 이와 같은 정말 많은 지형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북구가 막 생겨났을 때인 1949년경의 지도입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은 1949년에 행정구역이 서울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동대문구에서 떨어져 나와서 1949년에 만들어진 구가 되겠습니다. 비록 성북구가 새로 생겨났지만 당시 리의 명칭이 동으로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석관리, 하월곡리, 정릉리 같은 이름이 49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지역은 도남동, 보문동, 안암동 지역에 형성된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시가지입니다. 이런 시가지는 동대문구의 제기동과 용두동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 지역들의 전찻길이 놓이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시되어서 바둑판식으로 아주 질서정연한 주택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시가지의 구조는 일부 아파트가 들어선 곳을 빼고는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북구의 각 동별 지명 유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북구에는 20개 행정동이 있지만 압축하면 12개의 동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래된 지명도 있고
최근에 생긴 지명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의 북쪽 첫 동네 성북동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성으로 정하고 숙정문과 해화문을 잇는 북쪽 성곽 바깥쪽을 자연스럽게 성의 북쪽, 즉 성북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도성의 치안을 위해서 어영청이라는 군대의 북둔이 지금의 성북동 자리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돌이 많고 험한 산골이었지만 도성과 가깝고 복숭아 나무가 많고 그리고 풍광이 어느 곳보다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곳을 북둔도화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안 양반들의 별장지대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성북동에 들어와 자리 잡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선동입니다. 삼선동은 평평하고 드넓은 땅 삼선평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해화문이 있는 낮은 언덕을 지나면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데요. 이곳을 예부터 삼선평이라 불렀습니다. 삼선이라는 이름은 삼선동 남쪽 옥녀봉 봉우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3명의 신선이 옥녀와 함께 놀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옥녀가 누구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옥녀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아름다운 여인을 옷같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옥녀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북동의 어영청의 북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되면서 그 아래 삼선평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한국 최초의 축구 경기와 운동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근대 체육의 발상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곳이 바로 삼선평이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곳에서 운동회 때 시국 강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도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남동은 되노미 고개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도남동에 있는 미아리 고개는 조선시대 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 오랑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이용했던 길이라 해서 되너미 고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 도남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도남동의 동명은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아리 고개는 공사를 여러 번 거쳐서 낮게 깎은 건데요. 원래는 매우 가파르고 험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다가 밥을 다시 먹게 된다, 되먹게 된다 하여 되너미 고개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험준했지만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인 경원 가도와도 가까워서 도성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이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는 경성부 최초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로 도남동 지구가 선정돼서 서울의 신시가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의 분당이나 일산, 동탄 같은 신도시가 이 도남동에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성북구의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